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료와 기법으로 보는 소묘와 기법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앞서서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을 감상을 하였죠. 막스 에른스트는 초현실주의,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는 없지만은 다양한 미술 세계를 전개를 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들을 많이 한 그런 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재료와 기법으로 보는 소묘와 기법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 수행평가의 3D 드로잉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요. 소묘 특징을 이해하고 창의적 표현을 위한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묘란 무엇이고 소묘의 대표적인 종류 그리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이 있는데 그러한 표현 기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묘. 소묘라는 거는요. 자, 소묘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주로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그리는 대략적인 밑그림을 말합니다. 연필 또는 펜, 목탄, 콩테, 파스텔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서 주로 단색, 한 가지 색으로 선의 느낌을 살려 그리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소묘는 관찰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미술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묘는요, 선을 긋는 속도와 강약, 굵기 조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암의 단계 등을 통해서 대상을 입체적 또는 대상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적에 따라서는 간결하게도 할 수 있고 또는 정밀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소묘라는 거는 그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그리는 밑그림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거 하나 자체로서 독립된 완성 제작 작품으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소묘의 종류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또는 익숙한 형태의 두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로키. 크로키 한번 보실까요? 크로키는요. 움직이는 대상의 동세와 특징을 포착하여서 빠른 시간에 간략한 선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소묘입니다. 고양이가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강아지가 걸어가는 모습이라든지 움직이는 대상, 움직임을 특징을 포착하여서 빠르게, 빠르게라는 거는 주관적으로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한 3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특징을 간략한 선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소묘를 크로키라고 합니다. 이거 크로키 굉장히 많이 쓰이는 소묘 중에 하나거든요. 반드시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정밀묘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3D 드로잉도 이 정밀묘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어떤 사물의 형태를 그린 다음에 명암을 집어넣어서 자세히 표현을 하고 있죠. 정밀묘사는요. 대상의 형태, 명암, 질감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서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하는 소묘를 정밀묘사라고 합니다. 소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소묘의 재료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두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표현 기법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콜라주 한번 보실까요? 콜라주 같은 경우는 신문이나 잡지, 종이 또는 직접 물건을 붙인다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약간 콜라주 같은 경우는 오브제와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콜라주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 직접 이렇게 오리거나 찢거나 붙여가지고 화면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모자이크. 이건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색종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실 방법인데 보석이나 돌, 생유리 같은 작은 조각들을 모아서
이렇게 일정한 형태, 형상을 만드는 모자이크 기법. 이거는 중세의 비잔틴 미술의 대표적인 표현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당이라든지 아니면 사원을 장식하는데 많이 사용했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점묘법 볼까요? 점으로 묘사하는 방법. 이게 무엇이냐? 자, 물감으로 수없이 많은 점들로 이렇게 형상을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이것 또한 초현실주의의 화가들이 많이 사용한 기법이었는데요. 이게 가까이 가서 보는 재미 또는 점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어떤 형상을 이루고 있는 그런 묘미가 있는 표현 기법입니다. 자, 다음 보시죠. 임파스토. 이건 생소할 수 있는데요. 마띠에르라고 이렇게 질감을 표현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물감을 두껍게 칠하고 거기에 약간 두터운 한쪽에서 감상할 수 있는 부조와 같은 질감을 표현한 게 임파스토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자, 프로사조 기법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철이 있는 다양한 물체 위에 종이를 얹고 연필이나 크레파스 등으로 문질러 이렇게 모양을, 형상을 얻는 기법이라고 하는데, 자, 프로사조는 간단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또는 지금도 하고 있을 친구들이 있겠지만, 자, 동전을 이렇게 놓고요. 손바닥 위에 놓고 종이를 덮어서 연필로 문질리면 동천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요철이라는 것은 뾰족뾰족하는 그런 그 마테리얼가 질감이 있는 물체를 올려놓고 연필이나 크레파스를 문질러 가지고 그 형태를 떠내는 카피하는 그런 기법을 프로타즈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크래치 보도록 하겠어요. 스크래치 여러분 많이 해봤죠? 이거는 이렇게 명칭을 좀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했을 뿐이지 스크래치는 우리가 많이 해본 방법 중에 하나예요. 크레용이나 색연필 이런 것들으로 밑색을 칠하고 그 위에 색을 한번 더 칠해서 뾰족한 물체, 샤프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날카로운 물체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긁어내면은 그 밑색이 우러나와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이 외에도 기법들이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또는 우리가 그 명칭은 몰랐지만은 이름은 몰랐지만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을 한번 정리를 해 보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묘와 그리고 소묘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뭐였죠? 정밀모사 그리고 크로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다양한 표현 기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놓은 학습지를 보면서요. 한번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